이제 프로그램 13에서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부분인데, 이 리스크 관리는 어쨌든 프로젝트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리스크가 뭐냐? 뭐 여기서는 뭐 위험 관리 이렇게 해도 위험 관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리스크라는 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숨어 있는 뜻은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이거든. 불확실한 거.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그 프로젝트 중간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요 관리는 리스크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가장 좋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략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는 뭐 관리의 개요, 리스크 관리 개요, 계획 수립, 식별, 정성적, 정량적, 그 다음에 요 정량적인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대응 계획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리스크를 모니터하고 하는 그런 7가지 프로세스가 있죠. 여기 리스크 관리에서는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크 관리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먼저 그럼 리스크 관리가 뭐냐 정의를 한번 보면, 여기서는 뭐라고 썼어? 프로젝트에 관련된 리스크의 관리 계획 수립, 분석하고 도출하고 분석하고 대응하고, 또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관찰 모니터링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리스크 관리의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프로젝트에서는 항상 예측 가능한 사건만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정적 사건, 요게 결국 불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예측 가능하지 않은 거, 그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거. 그렇다고 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거, 그거하고는 또 뉘앙스가 틀리지?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줄이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전에 예방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발생하면 인지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 관리에 있으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의 전체적인 DFD를 그림에서는 보고 있는데, 리스크 관리 먼저 이제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이 있잖아. 이때는 어쨌든 프로젝트 헌장하고 이해 관계자에 해당되는 뭐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스크 식별이라는 게 있고, 뭐 그 리스크 식별을 하고, 그 리스크 식별은 리스크 목록이라든가 리스크를 유발하는 원인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식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리스크 있으면 리스크의 분석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떤 여기서도 이제 포괄적인 유발 원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정성적으로 했다면 정량적인 부분도, 정량적인 거는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나니까 일정 원가 뭐 예비 금액 뭐 민감도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량적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분석이 수행됐으면 이걸 토대로 해서 리스크 대응 계획이 이제 수립되는 거지. 그 대응 계획은 이제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에 내용이 좀 들어가고, 그 일정과 책임자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스크 이제 시행을 해지.
대응을 이제 한다고, 대응이라는 활동을 하는 거지. 그러면 활동을 하면 그 실행 후에 리스크에 대한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반적인 활동들을 다시 모니터링 하는 게 리스크 감시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감시를 통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하고 업데이트 할 거 있으면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리스크 감시에 또 프로젝트 작업 감시 통제, 뭐 작업 경과서 이런 걸 받아서 리스크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경 요청 사항이 오면 통합 변경 통제라는 그런 수행을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리스크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보면 범위 일정 원가 기준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또 리스크 계획서, 범위 일정 원가 기준선, 자원 관리 계획서, 원가 기준선, 리스크 관리 계획서, 그리고 이제 뭐 그 가정사항 기록부, 이슈 기록부, 이해관계자 관리대장, 뭐 또 어떤 여러 가지 산정 기준서, 원가 일정 측정, 뭐 일정 측정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리스크 관리할 때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를 식별해야 되잖아. 그럼 리스크 식별할 때 이제 이런 거를 참조하는 거예요. 프로젝트의 어떤 범위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가정하고 있는 사항들, 그거와 이슈를 참조해서 리스크를 식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 대장 여기서 이제 관리하는데, 리스크 관리 대장이 있고 리스크 보고서가 있잖아.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틀리냐면, 리스크 관리 대장은 어떤 개별 리스크에 대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리스크의 내용이 뭐고 원인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 보고서라고 하면 어떤 포괄적으로 다 리스크에 대해서 써 있는 건데, 뭐, 자, 프로젝트 일정과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든가, 개별 리스크에 대한 요약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보고서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그러면 리스크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리스크 확률과 영향 평가라는 걸 하는데, 여기서는 리스크가 있으면 개별 리스크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개별 리스크 발생 가능성,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에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력 검토, 이런 것들이 리스크에 대한 확률이라든가 영향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량적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 여기 정량적 리스크, 여기 그러면 자, 요 부분이 이제 정량적 리스크 분석 수행이라 했는데, 이때 이제 그럼 뭘 가지고 정량적 리스크를 분석하느냐? 거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여기 보면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민감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도구들을 쓰고, 또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 있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프로젝트가 원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 대응 전략을 이제 짜잖아. 계획 수립할 때. 그래서 이거는 대응 전략은 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과 기회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거는 뭐 위험을 회피하고 전가하고 완화하고 수용하고 이런 것들이고, 또 기회에 대한 대응 전략은 뭐 어떤 활용, 공유, 뭐 수용 이런 것들인데, 뒤에서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리스크 감시가 있잖아. 이 감시 활동에 업데이트해야 되는 문서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규 리스크를 식별하고, 또 기존 리스크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제 그 대응을 하면
대응하면 거기에 변경사항이 나올 거냐. 그것들을 리스크 관리 대장이라든가 또 업데이트 문서들 이런 데 이제 다 업데이트를 해 놔야만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대응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대응 결과를 꼭 업데이트를 해줘야만 된다라는 거를 좀 그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는 7개 영역이 있는데, 자, 여기 계획 수립부터 해서 식별 이렇게 쭉 있다겠지, 감시까지. 여기에 이제 키워드라고 있는 부분이 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산출물도 있고,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거지. 그래서 관리 계획서가 나올 거고, 식별은 리스크 특성을 이제 문서화해서 식별을 한 거고, 식별 리스크 목록이 나오고, 또 리스크 분석 수행했을 때는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것부터 해결할 거냐. 그래서 프로젝트 리스크의 우선순위 목록이 나오고, 정량적인 분석에서는 이제 일정과 원가에 결국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지, 돈. 그지? 얼마의 돈으로 하느냐. 결국 예산이라서 또 예산은 일정, 뭐 원가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미치는 영향력 중심으로 분석을 하면 정량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일정 원가에 대한 준수 가능성 이거를 파악하면 이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대응계획 수립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지. 위협은 항상 최소화하고 기회는 최대화시키는 게 리스크 대응 전략이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회를 최대화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들은 좀 감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대응 계획의 기본 원리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대응 계획 실행은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응 계획을 실행하면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응을 했으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감시 부분은 식별하고 이 전체 관리 활동들을 다 모니터링해서 결국은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문서를 업데이트 안 된다든가 이런 걸 찾아내서 변경 요청을 해서 바로잡는 역할들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의 성공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제 핵심 개념인데 한번 이게 좀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한번 하나씩 봐요. 리스크 중요하니까. 먼저 개별 프로젝트 리스크와 프로젝트 리스크라 있어. 당연히 개별 프로젝트 리스크는 그 프로젝트에서 세부적인 리스크가 되겠지.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의 프로젝트 목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사건이나 조건이라겠지. 그래서 리스크가 결국 불확실한 사건이라는 얘기지. 포괄적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라고 얘기하면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이 프로젝트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이제 포괄적 프로젝트 리스크라고 보여주고, 그러면 리스크 관리하는 목적이 뭐야? 결국은 아주 불확실한 부정적인 거는 회피하고 긍정적인 기회 요인은 활용하고 향상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에 대한 가정과 제약인데, 이거는 감시 전 단계의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다음에 리스크 한계선이라 있는데, 이건 프로젝트 팀이 서로 그 사전에 그 리스크 노출도 같은 거를 분석했을 때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그 수용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리스크 식별하기 위한 한계나 경계값이다. 자, 이 정도는 리스크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 요 이상 되면은 안 돼. 이거지. 예를 들어서 CPR가 0.8 이하이면 심각한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자고 사전에 정의하면 CPR 0.8이 곧 우리 리스크 한계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0.8 이하이면 이건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건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뭐 개선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지. 그래서
뭐 CPI는 뭘 말하냐면 얘 이런 거야. 뭐 코스트, 퍼포먼스, 에피션스, 에피션시 요거 뭐랄까 그 비용, 퍼포먼스니까 성능, 효용성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코스트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뭐 해보니까 0.8을 기준으로 삼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것이 한계선이라고 사전에 팀원들이 협의해서 정해놓는 거다. 리스크에 대한 선호도라 있는데 그러면 그 조직이나 조직 이 시스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이분들이 이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냐는 그런 유형인데 예를 들어서 회피하는 정도나 리스크 회피나 리스크 중립, 리스크 추구 이렇게 회피하는 정도를 예를 들어서 회피, 중립, 추구 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 생애 주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리스크는 사전에 감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초기에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초기 단계에서 리스크를 조기, 식별하고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에 대한 원인이라는데 이 리스크 원인은 뭐냐면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는 요인이에요, 요인. 자, 여기 7번이라 있는데 여기 리스크 원인은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는 요인이고 그러면 리스크 자체는 뭐냐? 리스크는 뭐냐?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나 조건이라겠지. 리스크의 영향력은 뭐냐? 프로젝트 목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이걸 말하는 거야. 요 밑에 보면 가정 상황이 있어. 자, 봐. 정기국회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의 내용을 미리 반영해 미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이건 리스크네.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리스크 회피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통과된 뒤 사업을 구축하면 리스크를 회피하는 거 되겠지, 그지? 리스크를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리스크지. 근데 그 리스크를 회피하려면 어떻게 돼? 그럼 법안이 통과된 뒤에 하면 되잖아. 그런데 법안이 통과된 뒤에 하면 이미 다른 회사가 이걸 준비하고 있다면 시장 선점을 못해. 그래서 시장 선점을 위해서 법안 통과가 불확실하지만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거야. 신규 사업을. 이제 하지만 정기국회가 예상보다 이렇게 늦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정기국회 소집이 지연됐다고 했잖아. 그거는 리스크의 원인이야. 리스크의 원인이 여기 표로 돼 있는데 원인이 뭐냐면 법안 지연이야. 법안 지연에서 리스크 원인이 발생한 거지. 법안이 정상적으로 처리 안 된 거지. 이게 원인이고. 그러면 이제 법안들은 원래는 뭐 9월에서 12월 사이에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법안이 지연되고 있다. 그게 리스크가 원인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 12월 달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 근데 통과될지 안 될지 몰라.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거지. 그 리스크는 통과 여부 불확실이야. 불확실한 거지. 예측을 못하는 거지. 통과 여부 불확실한 거야. 그게 리스크라는 거지. 법안이 지연된다. 이건 위험 요인이지. 그러면 리스크는 통과 여부가 12월 달 통과돼야 되는데 그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
그러면 이게 그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아, 이 불확실해서 그러면 리스크 영향력이라는 게 있을까? 영향력은 그래서 뭐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갔다든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준 것을 말하는 거지. 다시 한번 보면 위험 요인이 법안 통과 후 사업 수행, 이건 회피하는 거네. 회피인데 위험 요인은 법안 지연이고 그래서 법안 지연 후 사업 수행하는데 회피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시장 선점을 할 수 없으니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느냐고 하겠지. 그래서 이제 리스크는 법안이 예상대로 통과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안 통과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부결되는 경우가 있어. 자, 이런 것들이 리스크라는 얘기지. 그러면 법안이 변경되고 부결됐을 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투입 인력이 늘어났다면 요거는 리스크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영향력.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입 멤버스가 이게 10이고 변경되면 투입 멤버스가 15고 아예 부결되면 투입 멤버스 20이 다 날아간다 했을 때 요 자체가 영향도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리스크의 식별된 리스크와 식별되지 않은 리스크라고 했는데, 당연히 식별되는 리스크가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모든 게 다 식별되는 건 아니지. 예를 들면 기상 이변이라든가 경제 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프로젝트의 어떤 뭐 서버 도입이 좀 늦어진다든가 기상 이변 이런 걸로 해서, 그리고 경제 위기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외산 제품을 구입한다. 그런데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비용이 갑자기 급등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리스크가 닥치는 거지. 이런 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식별된 리스크와 식별되지 않는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다른지 한번 봅시다. 식별 분석 대응 계획 수립 부분은 당연히 식별된 거는 계획 수립도 가능하고 식별되지 않은 거는 계획 수립도 불가능하겠지. 예비비도 미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식별 가능한 거는, 그지? 그래서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비비를 계산을 해 놓는다. 그렇지만은 식별되지 않은 거는 뭐 예비비 산정 자체가 불가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냥 전체 예산 중에 일정 비율로 떼어놓는 거지. 한 5% 이렇게. 그러면 예비비를 편성하는 거는, 자, 그 식별 가능한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식별 가능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 있는 작업 패키지에 예산을 반영하면 되지. 할당해 주면 되지. 그리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식별되지 않는 리스크는 어디에도 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응은 뭐 리스크 발생하면 그때 대응하면 되는 거야. 식별된 리스크는. 그러나 식별되지 않은 거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대응 계획 자체도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산 집행도 자, PM 재량으로 식별된 리스크는 그냥 그때 집행하면 되지만 식별되지 않은 거는 집행할 수도 없고, 또 어쩌면 그 프로젝트에 예비비조차 배정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PM한테는 재량이 없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PM이 위에 경영층에 이제 보고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쓰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을 이제 알아둡시다. 그다음 리스크 관리의 이제 고려사항인데, 자 보자고. 프로젝트 규모가 클수록 상세한 리스크 정의가 필요하다. 프로젝트 복잡할수록 상세한 리스크 정의가 필요하다. 중요도가 높을수록 상세한 정의가 필요하다. 개발 방식, 반복 적용하는 애자일 접근 방식은 반복 단위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들이죠. 그냥 이해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넘어가도록 하고요. 계획 수립의 정의야. 이거 뭐 간단하지. 그 리스크 관리 활동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의해 주는 거다. 응? 그래서 뭐 프로젝트 헌장이라든가 관리 계획서, 이해관계자 관리 대장 이걸 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팀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그 관리 계획서를 만드는 거고 여기에 프로젝트 헌장, 계획서, 관리 대장이 들어가서 요 협의를 통해서 계획서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자, 리스크 관리 계획서를 수립하는 건데 아까 그 IPO하고 이제 ITO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계획은 그 어떤 리스크 관리하는 프로세스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지? 뭐 그 어떤 대응책에 대한 분석이라는 거 이런 것까지는 안 하고 그 프로세스에 대한 그 정의 이 정도만 내려두면 이제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이 끝나는 겁니다. 계획서에 들어가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네. 한번 보면 방법론, 책임과 역할, 자금 조달, 시기. 이 여기서 시기는 리스크 관리 활동 수행 시기와 빈도, 프로젝트 일정에 뭐 반영할 관리 활동 이런 거야. 리스크에 대한 범주, 그지? 유형별로 차별화해서 리스크 관계자의 선호도, 그 다음에 이 리스크의 확률, 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영향 매트릭스 식으로 해놓으면 이제 체크가 잘 되지. 보고서 형식, 추적, 이거는 이제 이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플랜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 수립의 이제 ITO 좀 세부적인 부분인데 아까 이제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뭐 외부 전문가 판단도 내부 전문가 판단, 데이터 분석 이런 걸 통해서 관리 계획서를 수립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